지난 맨유와 토트넘의 혈전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현지 해설진이 특히 이 동작에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정말 골 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이전처럼 자기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팀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새로운 토트넘의 시작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와 함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캡틴 손과 토트넘인데요. 이번 맨유전에서 어떤 장면에서 현지 해설진이 감탄했는지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두 팀은 합산 39회의 슈팅을 시도하며 쉴 틈 없는 공격을 펼쳤습니다. 점유율은 토트넘이 56%로 다소 앞섰지만 슈팅은 맨유가 22회로 더 많았고 유효 슈팅은 6회로 동일했습니다. 결과는 토트넘의 승리였지만 기대 득점은 맨유가 1.99로 더 높았기에 맨유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최고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백패스가 아닌 박스안 혹은 인근으로 뛰어들어오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을 갖고 수비를 끌어내거나 직접 공을 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동료들의 침투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데스티니 우도지나 파페 사르에게 패스를 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플레이메이킹을 하던 케인의 역할을 고스란히 전해받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계 플레이는 현지의 높은 평가를 유도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은 손흥민에게 선제골의 주인공인 사르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1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기회 창출 4회, 빅찬스 1회, 드리블 성공 3회, 태클 성공 1회, 클리어링 2회, 인터셉트 1회, 리커버리 5회, 지상 경합 성공 6회 등을 기록하며 절정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부터 주장 완장을 달고 피치를 누비는 손흥민이 두 번째 경기만에 웃게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맨유를 상대로 해결사보다는 조력자 역을 맡았습니다. 다소 팀의 공격을 조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동료들에게 연결해주는 플레이가 일품이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도 돋보였다. 손흥민은 패스 38회 중 30회를 동료 발 앞에 정확히 배달, 7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남겼다.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무려 4회다. 드리블도 5차례 시도해 3회 성공했다. 무엇보다 지상 경합 9회 중 6차례 승리한 게 가장 눈에 띈다. 헌신적으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지에서도 호평이 쏟아졌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왼쪽 측면에서의 경험을 모두 활용해 맨유 수비진을 공략했다. 우도지, 메디슨과 호흡이 빼어났고 히샤를리송이 피치를 떠난 후 중앙으로 들어갔다며 평점 7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매체 90미는 장기 탈장 문제에서 마침내 회복한 후 1년 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순발력과 자유로움을 선보였다. 골대로 달려들어가는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패스를 선보였다며 평점 7을 부여했습니다. 팀 내에서도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맨유를 압박했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위협적이었다. 영리한 패스로 사르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라며 평점 7점을 줬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한 손흥민. 여기에 영국 현지 해설진이 손흥민의 맹활약을 칭찬하며 두 가지 장면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찬스를 맞이했을 때 과감하게 슈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완벽한 노마크 상태였던 동료 포로에게 패스한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였다고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저 장면은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슈팅을 했어도 되지만 포로가 노마크였기 때문에 패스를 주는 선택은 탁월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 장면에서 포로는 골로 보답을 했어야 했다며 포로의 슈팅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며 이 장면을 꼽았는데요. 이전에 손흥민이었다면 안쪽으로 파고들어 슈팅으로 가져갔을 텐데 동료의 움직임을 캐치하고 반박자 빠르게 킬패스를 넣은 저 장면이 손흥민이 여유가 있고 시야와 주변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를 했다며 치켜 세웠습니다. 환상적인 킬패스였다며 가장 돋보였던 장면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주장에 대해 앙제 감독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앙제 감독은 여러분은 매주 더 발전하고 퍼포먼스가 향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책임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 지는 거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 의지와 태도를 보고 싶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제 판단에는 손흥민이 주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흥민을 새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토트넘 리더십들은 나서기만 좋아했고 화만 내고 입만 살아있었다는 반증인데요. 지난 기자회견 때에도 앙제 감독을 팀을 사랑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선수가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수단의 신임을 받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팀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원했고 그에 맞는 선수가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장단은 그래서 기존 선수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주장인 로메로도 처음 주장단이 된 선수이고 메디슨은 이번에 이적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판을 바꾸며 새롭게 시작하는 토트넘의 구심점으로 완벽한 주장 손흥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앙제 감독은 지난 시즌 토트넘이 부진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레비 회장에게 반드시 3명은 아웃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레오나르도 가바니니 수석 스카우터와 함께 영입 후보군에 오른 중앙 수비수들 중 3명을 추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3명이 필요하다고 레비 회장에게 보고했고 현재 영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중앙 수비수 자리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키 판더벤이 새롭게 합류한 반면 지난 시즌까지 꾸준히 출전해왔던 다비손 산체스, 에릭 다이어, 자펫 탕강가는 사실상 방출 명단에 오른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산체스와 다이어, 탕강가를 처분한 뒤 후보군에 오른 3명을 영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3명은 토리노에서 뛰는 페르 슈루스와 유벤투스의 글레이송 브레메르, 프레토신 아다라비오요입니다. 슈루스는 현재 아스널과 리버풀에 관심을 받고 있고 브레메르는 유벤투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EPL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현재 팀에 남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다라비오요는 토트넘이 가장 영입을 원하는 선수인데요. 신장 196의 장신이고 발밑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다만 아다라비오요 측은 1군 출전 기회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AS 모나코가 토트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조건 다이어, 산체스, 탕강가를 전력외로 분류하여 강하게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